지출통에서 잡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유통 그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키우시는 분도 제 가격을 받고 저희 같은 소비자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장은 다 열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농업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보호하기보다는 시장은 개방을 해서 경쟁력이 있으면 성과가 있을 거고.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최근 농축산물 가격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일뿐 아니라 각종 채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죠. 얼마 전까지 사과 한 개 가격이 5,000원이 넘어 금사과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대파 가격이 정치권에서 한창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민밥상과 직결되는 농산물 물가 왜 이렇게 불안정한 건지 그 원인과 근본 대책 오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곽길성 진도 대파 생산자 협의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곽길성입니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안혜리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분 출연자들께서는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면은 청자분들이 좀 편하게 들으시는데 좋으시니까요. 안 국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에 계시니까 소비자들이 요즘 느끼는 밥상 물가, 물론 우리 또 시민분들의 인터뷰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뭐 다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식당에 갔다가 식당에서 이렇게 장을 봐온 분이 뭐 제가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겠지만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넋두리 하는 걸 제가 이제 식당 손님으로서 듣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사실 그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동향 조사라고 하여서 소비자들의 이제 향후 1년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체감을 묻는 조사랍니다. 그 네. 결과가 이제 이틀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그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3.2%로 또 지난달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수치로 이제 나타남에 있어서 사실 장바구니 물가, 밥상머리 물가가 주도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밥상머리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조금 이런 물가 불안으로도 이어지면서 소비자 심리 지표 역시도 4달 만에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또 저희 단체가 작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물가 동향 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물가를 어떻게 인식하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냐라고 했을 때 90%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단 1%만이 물가가 조금 내려가지 않겠느냐, 좋아지지 않겠느냐를 예측하셨습니다. 네. 네. 인철 소장님, 우리가 체감 물가 방금 전에 지표상으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갈 때 뭐 몇십만 원 가지고도 마트에 가서 뭐 몇 가지 사고 나면 더 담을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가게에 주는 영향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요.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과일, 신선식품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신선식품 특히 사과 값이 문제인데 지난해 추석부터 문제였어요. 생산량이 줄어드니 일본에 한 번 수확해서 이제 저장했다가 이듬해 햇가을이 나올 때까지 먹어야 되는 사과 가격이 지난해 추석부터 난리였습니다. 당시에도 1년 전과 가격을 비교했더니 160% 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백화점에서는 사과 한 개당
괜찮은 거 제상에 올릴 만한 게 10,000원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자 지금 뭐 부랴부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부는 긴장하죠. 물가가 올랐고 먹거리에 바로 지표이고 또 특수한 이제 수요가 있는 명절 때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난해 추석이었는데 이번 설에는 사상 최대로 정말 할인 쿠폰 뿌렸고 재정적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 연휴 지나면 조금 잠잠해지겠지.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드니 예. 이제 이 과일 가격이 좀 안정되겠지 했는데 지난달 신선 과일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41%가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는 2020년 기준 458개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100으로 놓고 예.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41% 올랐다는 게 감이 잘 안 올 텐데 그러니까요. 아마 그 배 소장님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1991년 제가 아직 안 태어났을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1991년 9월 이후 네. 3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물론 뭐 작황이 안 좋아서 30% 넘게 생산량이 줄었으니까 가격 오르는 건 당연하겠지라고 했는데 네. 상상을 초월한 물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의 신선식품은 458개 가운데 55개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3.1%가 올랐는데 이런 신선식품이 네.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전체 물가의 4분의 1은 신선식품이 물가가 끌어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김성 교수님 방금 전에 이 신선식품이 전체 우리 물가 오르는 데에 끼친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것 자체가 사실 좀 의아하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고 그럴 때는 물론 이제 뭐 음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가가 오른다든지 이러지 뭐 과일 가격이 신선식품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까지 물가가 더 올라간다. 잘 우리가 그렇게 흔히 경험해보지는 못했던 것인데 그 원인이 어디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그 기상 조건이 정말 그 특이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작황이 한 20-30% 이제 줄었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작물이 생육 단계별로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아까 사과 말씀하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이 폈을 때 잘 펴가지고 이 과일로 맺혀져야 되는데 작년에 좀 기온이 좋아서 꽃이 좀 일찍 폈다가 비해서 꽃이 많이 떨어지고 네. 그럼 사과 많이 안 달리겠죠. 그다음에 뭐 장마가 길었다든지 그 생육이 안 됐고 또 병도 좀 발생했고 심지어는 그 11월 달에 우박이 또 크게 내린 적도 있어요. 그 우박 맞아가지고 출하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상 이별 연타를 계속 맞았죠. 작황 자체가 워낙 안 좋았다. 예, 안 좋았고 그다음에 또 지금도 이슈화 되는 게 지금 시설 채소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금 같은 지금 그 하우스 뭐 메론이나 딸기나 뭐 토마토 오이 같은 것도 좀 지금 불안한데 네.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일조량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가 온도 관리하고 다 하는데 햇빛이 부족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근 10년 만에 최저 일조 시간을 일본 겨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조 시간 많았을 때 2021년 22년 겨울에 비해서 거의 한 달치 햇빛을 못 받았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계속해서 좀 하늘이 안 도와준다. 뭐 네. 이런 걸 좀 볼 수 작황이 있습니다. 안 좋은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뭐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건 아닌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흔히 경제학적 비탄력적인 수요라고 하는데 네. 그 물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수요를 줄이는 걸 많이 못합니다. 일단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덜 쓰면은 가격이 그렇게 팍 오르진 않는데 비싸도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럼 가격 더 빨리 오르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인 수요가 또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과일이 많이 줄긴 했던데. 네. 자, 진도 대파 협의회의 곽 대표님. 우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이 과일 종류별로 좀 살펴볼 것 같은데 또 식품 종류별로 자 야채 이제 대파입니다. 대파가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단 지금 대파도 작황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대파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싱싱하네요. 그렇죠. 일부러 좀 좋은 걸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예. 친도산 대파를
눈으로 일단은 좀 직접 많이 좀 확인할 수 먹어 있습니다. 주십시오. 네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네, 줄여서 좀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요. 네. 2, 3년에 한 번씩 노타리를 치거든요. 네. 그때는 무관심 파고 조금 오르니까 여기저기서 난리 파고 호들갑파가 됐습니다. 네. 2009년에 대파가 좀 오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뭐가 이렇게 비싸 하니까 바로 농민들 노타리 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올해는 대통령이 875원을 합리적인 가격이다. 아니 출하비용만 해도 820원인데 875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저는 농식품부의 그 채소 가격 안정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네. 출하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 재배하는 물량을 좀 많이 내달아. 그러면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럼 차액 보전을 제도가 있는데 그걸 설 전후로 네. 또 3월 초에 긴급하게 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발동을 하지 안 하고 이제서야 1,500을 투입을 하는 이런 사후의 약방문식의 네. 대처가 이렇게 폭등을 가져오고 네. 난리 파가 됐다.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하실 하고 말씀 있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조금 여쭤볼 것 같으면 예. 대파가 지금 일단 작황이 올해 안 좋은 겁니까? 작년 이 한참 성장기에 한 달 동안에 비가 와버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작황이 안 좋았을 수밖에 없죠. 이 대파 가격이 상당히 예전보다 이전보다 뛸 수밖에 없는 또 이유의 예, 그렇습니다. 하느님하고 같이 네.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재배를 하자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는데 계약 재배를. 계약 재배. 네네. 그게 채소 가격 안정제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돈을 조금밖에 안 내놔요. 그러니까 계약 재배 율이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일반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의 주변의 마트나 또는 일반 또 전통 시장에서 대파 정도 가격이 얼마 정도로 지금 팔리는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1kg 생산하는데 네.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확, 가공, 운송, 경매 보는 데가 820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럼 1,820원이 순수하게 농민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농협에서 또 어차피 사고 또 산지수입상에 사고 소비자까지 가면은 대단히 이제 한 2,500원 정도 저는 네네. 그렇게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2,500원 있습니다. 정도. 예. 자, 네. 875원이라는 이제 이 대파 논란 값 때문인데 예. 팩트 체크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권장 가격은 4,300원, 500원 정도 선이에요. 아, 지금 권장 가격이요? 맞습니다. 네. 권장 가격은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권장 가격은 4,200~300원대인데 네. 근데 정부가 그때 이제 1,500원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정부 납품 단가 2,000원 지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값으로 할인이 된 거죠. 네. 여기다가 농산물 할인 쿠폰 씁니다. 여기다가 농협 하나로마트가 이제 거기서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하니 자체적으로 1,000원 정도 더 대파를 할인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875원이 나온 거지 그게 평시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 회의 있었던 열흘 지나고 난 다음 가격이 지금은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1,400원대로. 근데 이것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배 현장에서 팔았던 그 가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재배 현장에서 바로 직판하는 소비자한테 직판으로 오는 것보다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직판 비율은 소비자한테 직접 오는 게 10% 미만이에요. 전부 다 중간에 경매에 거치고 대형마트 두세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수수료가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875원이라는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한 건 모든 할인이 들어간 아마 전국 매장 가운데 최저가일 겁니다. 네네. 아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곽기성 대표 말씀은 제가 지금 상당히 농가는 더 곤란하다. 충분한 값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계약 재배 이야기 사실 오늘 결론쯤 가서 하실 말씀을 워낙 지금 답답하니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파장이 있는 가격 파장이 있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이유 원인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작황에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거 일단은
자, 농작물이 생산되는 단계부터 소비자가 사가는 그 단계까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이렇게 조금 큰 문제로 아울러 보자면은 사실은 기후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뭐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닌 정말 네. 전 인류, 전 세계 전 인류의 문제고 뭐 미래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가 종잡을 수가 없어진 이상 농축수산물의 뭐 이런 그런 뭐 사실 하늘과 함께 농사 짓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하늘을 예측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부터 작황 불황과 뭐 작황을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역시도 앞으로 이제 향후에서도 역시나 그럼 가격이 잡힐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퀘스천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기후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또 변수인데 앞으로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질 텐데 그냥 기후 위기에만 뭐 원인으로 이렇게 또 탓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산지에서 이제 농가 출하하는 가격은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작황받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소비자까지 이제 오는 단계에 뭐 도매, 소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유통 마진은 붙죠. 유통 비용은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일단은 변동성은 그 생산 작황이나 기후에 있는 게 맞지만 예. 그 외에 이제 유통 마진이나 비용 같은 쪽에서 최대한 좀 절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소비자의 부담은 좀 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하튼 작황이 안 좋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가도 불안해지는 걸로 이제 악순환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소장님, 정부가 그래서 아까도 대파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금이 나갔다 얘기하는데 지금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1,500원의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용이 되는지 무슨 각 과일별로 하나씩 계일별로 붙는 건지 아니면 유통에 지원이 되는 건지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건지 소비자가 사는 가격에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할인과 이제 지원에 좀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로 계속해서 재정을 푸는 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지난해 추석부터 올 설 그리고 또 안 잡히니까 다시 1,500억 원 규모의 이제 이 재원을 투입을 했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정 풀어서 일단은 납품 단가나 이걸 인하를 유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입 과일을 대체 과일을 더 많이 들여와서 무관세로 더 많이 들여오고 할당 관세 적용해서 데려와서 대체 수요를 유발시킨다. 네. 세 번째가 국제 곡물 가격은 사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공식품 가격 오른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 담합이 아닌지 좀 들여다보겠다. 이 세 가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물론 1,500억 원 지원되니 한 일주일 정도 사과 가격이 내렸어요. 한 16% 내렸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5,000원이던 팔리던 사과가 4,200원으로 내렸어요. 이게 뭐 배 소장이면 사 드시겠죠. 근데 일반인이 생각할 때 저를 예를 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네. 인하폭을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값을 내려서 이제 사과 이외에도 뭐 토마토, 배값 대부분 다 두 자릿수 내외로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사과 가격은 2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오히려 돈을 들여서 이게 가격을 낮췄다라는 게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좀 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게 아니냐. 과일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수요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수요는 더 늘어나고요. 예. 여기에다가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를 더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세수는 세수대로 효과는 반짝이에요. 적어도 이게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과 가격 나올 때마다 정부는 이런 얘기했어요. 올해 7월 아울이 나오고 9월 빨간 사과 나오면 가격 안정될 겁니다라고 하는데 일부 맞아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었던 것처럼 한국농축연구원은 기상이변하고 그리고 사과 재배 면적이 앞으로 9년 동안 1년에 1%포인트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얼마 되지 않겠다. 1년에 1%인데 라고 할 텐데 이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 축구 네. 경기장
4,000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1년에 400개씩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사과, 배 재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농사 인력 없기 때문에 이게 포기하고 싶은 분 많고요. 가격이 오르면 좀 하지만 거기다가 한 알 한 알 그거 일사병 때문에 또 포장해 줘야 되거든요. 인력도 없죠.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경북이 아니라 강원도로 점점 주산지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이 모든 문제 해법을 농사는 좀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농사 정리해 주시고요. 예. 농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농지를 축소하면서 산업단지를 짓든 공업화로 가왔는데 그 후폭풍이 지금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기서 중요한 부분이 곽혜성 대표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까 대파를 생산하는데 직접 생산하는 비용 1,000원에 한 800여 원에 이제 이 1,800원 정도 비용이 직접 비용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시장 권장 가격은 한 4,000원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가 4,000원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마진을 한다면 2,500원 선 정도가 소비자의 제가 질문을 끝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장에 이제 2,500원대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도 이제 상황이 되는데 농가에 그러면 지금 사과, 배 같은 과일 관련해서 지원금이 1,500원 가격 안정 자금이 투입되는 농가 쪽에 돌아오는 목숨은 이거 원님 지난 뒤에 나발부는 것이죠 이게. 농가들 손에는 다 떠났죠 지금. 네. 그러니까 농가들은 지금 지원이 농가 이 경제하고는 가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이 가격 안정 자금이 오는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가들에게는 다 소비자들 지원이죠. 그건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1,500원 이제 할인 쿠폰 등등 하는 거는 이제 그 농가에서 출하한 이후의 유통 과정에서 그 비용이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출하를 하잖아요. 출하를 한 다음에 그 유통업자들이나 또는 여러 소비자들한테 그 구매를 할 단계에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또는 구매가에 할인을 해 주거나 그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이제 농민들하고는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안 국장님 그러면은 농가에서 한 2,000원 정도 직접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농가에서 하여튼 최대한 소비자 쪽으로 직접적으로 최대한 단계를 줄여서 연결하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최소화될 텐데 거의 2배 가까이 권장 가격이 늘어나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통 마진이 결국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말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떤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거래 장터가 뭐 온라인 상에서라도 그렇고 이렇게 활발하게 된다라면은 그 금액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금액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득, 생산자의 이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생산자와 그다음에 어떤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늘 꿈꾸고 소비자 단체도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가 1,500억을 계약 재배를 하는데 사전에 농가들하고 했었으면 효과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정부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안 씁니다. 농민들이. 우리 대파만 해도 기준 단가가 5,42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소에 이제 우리가 그 출하 정지라는 개념을 할 때 이것이 10,000원 정도는 돼야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약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예산이 556억입니다. 작년 올해 농식품부의 이 채소 가격 안정 자금이 이 1,500억만이라도 한다 하면은 국민 채소로 갈 수 있는 무구, 대파, 마늘, 양파 또 사과, 배 이런 것들을 한 30% 정도까지의 계약 재배를 하게 한다면은 수급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정부와 농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공급에 대한 탄력성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표님 농협이 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협이 계약 재배를 대응을 해줍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이 나오면은 지자체와 농협과 농민이 한꺼번에 자금을 조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금액이 정부에서 된 것이 556억밖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00억이라면 이런 돈들을 연초에 예산에 편성해서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 수급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철수 선생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도 직접 농가로 가는 게 아니라 유통 구조에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다 그러면 뭐 유통 구조 혁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상당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과일 가격이 오르면 또 돈을 투입해야 된다.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도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곽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이제 좀 예측을 해서 사전에 직거래 물량을 좀 늘리고 생산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후 약방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도 못했고요. 기상이변과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 줄. 그 사후 약방문처럼 하다 보니 지난해부터 계속 재원은 일반 예비비를 통해서 거의 과다하게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 이 농가가 아니라 그 유통 과정을 줄이고 저장하고 있는 유통업체들 단계별 경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걸 해결하는 데 좀 이용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어떤 체감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지난해보다는 가격 수준이 좀 낮아졌다, 비슷해졌다라는 수준의 이제 목표를 잡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완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불만이야. 우리는 이미 밭대기로 해서 전부 다 팔아놓은 상황에서 지금 해봐야 이제 원가도 남지 않고 그나마 인건비 외국 인력 써야 되는데 인건비 안 남아.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뭐 비료매 이런 거 올랐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가격 올랐다고 계속해서 이제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와 이제 소비자의 체감을 좀 걱정하면서 예비비를 투입하는 건 좋지만 지적하셨던 것처럼 상전에 이제 뭐 농협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유통을 통해서 정부가 가능한 한 직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좀 넘기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김 교수님, 대한민국에 농협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이걸 안정을 위해서 대량 수매를 해서 창고 등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바로 마트에 유통해서 농민들에게는 가능한 최대한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은 유통 구조를 대혁신해서 낮은 가격에 전달할 수 있는 게 상식같이 들리는데 그렇게 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농협이 생산자 조직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공공적인 성격이 좀 있긴 하지만 애초에 이제 그 조합원들 다 농민분이시고요. 그래서 생산자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집 또는 수매 유통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조금 그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가끔 10년 전에 유통 비용이나 유통만 지금 똑같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게 10년 전에는 우리가 대파 같은 경우에 흙 묻은 대파 그대로 가져서 유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깨끗하게 씻고 껍질 벗기고 또 잘라서 포장하고 상품성이 이제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비스 많이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예전에 밭에서 바로 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마트에서 잘 포장돼 있고 정리가 잘 된 걸 하려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유통 비용은 옛날부터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건 어느 나라 다 그 유통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다만 그거를 이제 적정 비용으로 이제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서로 이제 경로 간에 경쟁을 많이 시켜야 되고 농협이 그 중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도매 유통도 하고 하나로 마트 판매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농민분들하고 이제 그 농협하고 이제 약간 간극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그 계약 재배 또 생산 안정제 말씀하셨는데 요거의 원래 그 설계된 목적은 가격이 올랐을 때보다는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가격이 이제 계약 가격 설정해 놓아가지고 시장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위의 가격으로 계약했던 가격으로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폭등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는 그러니까 가격의 진폭을 좀 완화시키는 게 이제 계약 재배 생산 안정제 일부 되는 거라서 그게 많이 확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가격 변동을 줄일 수 있겠죠. 네. 안혜리 국장님 아까 우리가 1,500억 일단 가격 안정 자금을 이게 대부분 그러면 유통업자한테 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 달에 네. 이제 14일, 21일에 해서 전국 41개소 대형마트와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실제로 가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과일들과 그다음에 그 국산 사과배 그리고 사과배 정형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제수용품에 사용되는 뭐 네. 큼직큼직한 그 알이 큰 과일들과 그다음에 비정형가라고 해서 조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못난이라는 과일로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못난이라는 말이 약간 좀 부정적 어휘가 느껴진다라고 해서 뭐 맛난이, 뭐 보조개 네네.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확실히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된 것들을 그러니까 감소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월 중순 가격 대비로 보았을 때 이제 그 망고와 오렌지 같은 그런 수입 과일들이 소비자 가격이 망고가 조금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네. 50.5% 이거는 이제 평년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이 나타났고 그리고 오렌지 역시도 이제 3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파인애플이나 뭐 이런 망고 같은 것들은 전통 시장에서도 가격 하락이 나타났더라고요. 원래 예. 이제 전통 시장이 거의 가격 하락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전통 시장 역까지도 가격 하락이 이제 나타난 거 보면은 1,500억이 유통업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 수요 공급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가격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수입 과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으로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바나나나 오렌지 같이 우리가 이 외국에서 농사가 되는 그런 과일들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포도도 그렇고요. 포도도 이제 뭐 칠레산 포도나. 근데 사과는 우리 사과나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니 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사과 수입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상당히 좀 복잡해요. 수입이 어려운 이유가 정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역과 이제 병충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내 과수 농가의 반발입니다. 이제 자칫 사과 수입과 함께 이제 병충해가 국내로 유입되면 이 파장은 너무 커요. 우리가 수입하는 물이 과수도 있지만 수출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딸기와 같은 것들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 파프리카 같은 거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면 타격을 받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계속해서 사과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 과정 8가지 과정을 거쳐요. 예. 8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근데 우리 먹고 있는 우리 사과랑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해외 나가셔 보시면 사과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먹든 유럽에서 먹든 뭐 그다지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뭐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우리께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배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배는 우리나라 배가 제일 맛있습니다. 과육 그다음에 단맛 네. 외국에서는 돌배라고 해서 그걸 식용이라기보다는 양념류로 써요. 고기를 재거나. 근데 현재 이제 사과의 같은 경우에는 한 11개 국가와 수입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그중에 뭐 가장 빠른 게 일본, 뉴질랜드, 미국, 독일 이 정도인데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밟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8대 단계가 중에 5단계까지 논의가 되다가 그 이후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겠다라는 의지만 확인하는 거지 예. 상대방이 정말로 이제 그쪽에 이제 여력이 있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사과가 농가에 수입되게 되면 사과값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상 하는 해법이 그거예요. 일단은 국내 물가, 수입 물가, 먹거리 물가가 높으면 무조건 수입해서 풀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값이 계속 사과 농가 배농가는 야 이럴 바엔 포기하자. 인건비 많이 들어도 나도 못하겠다. 그런 이제 결국 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과일도 과일이지만 농산물 가격은 오르고 있는 대신에 계란과 닭고기는 한때 계란도 상당히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닭고기는 조금 안정적인데 정부 지원금뿐만 아니라 계란, 양계 쪽은 자조금이라고 있는 겁니다. 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한돈도 자조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교수님 일단 자조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예, 일단 자조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생산자들이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생산하는 전국 단위로 모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까 농협과 좀 차이점이 있는데 농협은 지역 단위 조직입니다. 그 지역에서 뭐 사과를 생산하든 아니면 대파를 생산하든 그 지역은 다 조합원이 돼가지고 품목에는 지역 중심의 조직이고요. 자조금은 전국에 있는 사과, 전국에 있는 양계업자들이 이제 품목 단위, 전국 단위 대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에서 자조금이 먼저 좀 출발을 해가지고 한돈, 한우, 뭐 육개, 뭐 계란 등등 있고요. 네. 그런데 농산물에도 지금 자조금이 꽤 많이 지금 퍼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 같은 것도 있고 또 여러 양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프리카 같은 그런 자조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조금이 농가가 내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출하할 때 십시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자조금이란 기금을 만드는 건데 네. 이 품목에서의 생산이나 유통이나 뭐 홍보 등등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예. 그럼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돈을 모아서 해서 기금이고요. 그게 이제 정부가 매칭 펑크를 해줍니다. 5대5 정도로. 그래서 이제 농가가 이제 한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았다. 그럼 정부가 1억을 대줘서 2억의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유통에 대한 뭐 여러 활동도 할 수 있고 주로 지금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한돈 많이 먹자, 홍보하는 예. 자조금의 홍보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의 그 재배 기술 전파한다든지 뭐 그러한 걸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돈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똑같은 품종을 생산 농가들이 모이면은 예. 단합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아하. 그래서 재배 면적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출하도 좀 할 수 있고 정부가 자구책이 되겠네요. 예, 자구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하던 것을 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박 대표님 그러면은 이 대파도 그렇고 뭐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좀 작황 같은 어려움들도 있을 때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들이 다 한데 뭉쳐서 물론 이제 농협이라고 하는 조직도 있긴 합니다만 자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 한 것보다는 좋습니다만은 네. 은발이 오줌내기입니다. 아 왜일까요? 아니 생색내기라니까요. 평당 양파 같으면 2,000원 아니 20원 냅니다. 20원. 평당 20원. 생산비가 10,000원이 넘어가는데 20원 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더 낼 수는 없나요? 아니 지금 현재 내려가면 농민들이 안 내죠. 왜냐하면 그 돈이 어떻게 용처에 대한 불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약 재배라는 것도 확실하지도 않는데 이게 단순한 홍보 정도. 그러니까 누구들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이죠. 물론 없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유럽에 같이 면적이 20-30헥타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형성 있고 또 상대적으로 축사하는 대자본입니다. 농업 내에서. 예. 근데 우리는 전국에 몇만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면적 조절, 홍보, 상대적으로 노지 채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정착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 가지고는 진짜 말 그대로 은발을 오줌내기입니다. 생색내기입니다. 아니 안 국장님 이게 그래도 제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교하게 구성이 된다면 뭐 대표님 말씀대로 아쉬운 면이지만 그래도 안 하니만은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도 담고 계시거든요. 좀 더 조정되거나 확대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쪽에 이제 자조금은 이제 상당히 뭐 잘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물론 그런 거대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 노지 채소에 비하면은 정말 축산은 뭐 어마어마한 거대 자본임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벤치마킹 수준에서 따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따와서 이제 노지 채소도 어떤 이런 자조금의 형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면은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창출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듭니다. 근데 네. 그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도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거 있는데 그래도 지금 성공 사례는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프리카 자종어 같은 경우에는 그 파프리카 단체들이 좀 특수성이 좀 있긴 해요. 시설 재배를 하고 또 지역적으로 모여 있긴 하는데 파프리카 자조금은 주로 일본에 수출 많이 하는 그 단체인데 일본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체 자조금을 가지고 파프리카를 수출할 물량을 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그냥 그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수출 물량 주는 것만큼의 급식으로, 자체 네. 소화도 하고. 네. 그다음 이제 인삼자조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홍보사, 홍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제 그 농사는 만들어진 역사가 좀 길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좀 성공도 나타나는 품목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기다려 보면 좀 성과 좀 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죠. 그렇게 하려면. 네.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계약.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계약 재배에 네. 더 신경 쓰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봅니다. 예, 제 머릿속에 꼭 담아두겠습니다. 예. 자, 저도 대파를 더 홍보하도록 하고요.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김진희님, 장바구니 물가는 먹거리와 직결되며 이 먹거리는 매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낄 수 없는 거라 서민들에게는 장바구니 물가가 제일 무섭습니다. 홍희종님, 작황을 예상하려면 스마트팜을 대폭 확대시키든가 농촌에서도 뭔가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물가가 오락가락하니 국민들 피해만 늘어나네요. 마트에 가면 과일은 아예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원택님, 쌀, 계란, 두부, 무, 깻잎 등은 작년 가격 그대로입니다.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오른 농산물 대신 다른 대체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과도 값이 올라가면 대체 과일을 소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싼 쪽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해주셨고요. 7382님,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농민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7606님, 인력과 유통비용 감소에 효과적인 도시 스마트 농장을 더 많이 보급해야 농산물 가격도 밥상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김정학님, 농산물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니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농민들은 힘듭니다. 서로 남탓만 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아야죠.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서민 밥상을 위협하는 농산물 물가 불안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안혜리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곽길성 진도 대파 생산자 협의회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농산물 물가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김진희님께서 우리 청취자분이십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먹거리와 직결되며 이 먹거리는 매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낄 수 없는 거라 서민들에게는 장바구니 물가가 제일 무섭습니다. 라는, 또 우리가 이 무항산 무항심 꼭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작황이 안 좋은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곽길성 대표님이 오늘 또 대파를 들고 나오셨습니다만 정말 제가 눈에 보기에도 싱싱하고 정말 대한민국 진도 대파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저렇게 작황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격이 내려갈 거는 불을 보듯 뻔한데 라는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도 문제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풍년 기근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년인데 기근이 드는 것은 농가들은 힘들다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가 소득을 얻는다는 거, 매출을 얻는다는 거는
물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그래서 파는 물량과 가격의 합해진 값이 이제 수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풍년이 되면은 물량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한 2배로 늘어났다 치는데 가격은 더 빨리 떨어져 가지고 한 뭐 3분의 1 수준 확 떨어졌다. 그럼 수입은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파가 만약에 그 많이 생산된 가격이 2배 떨어졌다. 우리가 대파 평소에 하나 먹을 거 3개, 4개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공급을 못 따라가면 가격은 폭락하게 되는 거고 그 농민들은 많이 생산했는데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도 걱정인 겁니다. 네. 곽 대표님, 곽 회장님. 네. 그래서 대파 생산량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되시는 거죠?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 그렇죠. 이거는 아니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계약 재배가 제대로 되면은 네네. 그 중간 생육 단계별 조정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계약 재배는 이제 많이 전달이 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작황이 너무 잘 돼가지고 풍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폐기합니까? 아니면 어디라도 좀 뭐 그게 이제 계약 재배를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통하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파 이외에 우리가 지역에서 지어먹을 농사가 없습니다. 밀, 보리, 콩, 조 이 곡물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거 지어봐야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진도 같은 경우는 배추, 대파, 양파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 재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계약 재배 내용이 방치 가격입니다. 방치 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굴러가는 대로 합니다. 5개년 평균 가격을 내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놈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했을 때 뭔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장되는 최저 가격이 내나 작년에 했던 이것이 5,640원밖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평당. 그러면 응하지가 않죠. 그런데 지난해 우리 서진도 농협의 강성민 조합장이 서진도입니다. 서진도 농협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평당 1,500원에 계약 재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량이 3배가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실은 올해 전체 농협 물량을 정의해 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준 단가가 높으면은 농민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늘, 양파, 대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현재 556억밖에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늘리자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곽길성 회장님께서 목이 닳도록 목이 마르도록 지금 주장을 하시는 계약 재배 더 큰 폭으로 늘리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도 계약 재배를 그 매년 이제 그 목표로 삼고 매년 얼마씩 더 늘려나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 재배할 때 그 기준 가격을 얼마에 정할까에 이제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그래서 농민분께서는 내가 이 정도 비용을 투입하고 이 정도 노력하니 요게 기준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기준 가격 잡는 통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공신력이 있는 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평균이라든지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생산비, 경영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 현재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약 재배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게 있고요. 서진도는 좋았다는데. 거기 이제 조합장님이 이제 특단을 내리신 거죠. 특별히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특단을 노려주셨는데 근데 그것도 조심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해남에 그 양파를 크게 하시는 조합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 조합장님께서 양파를 좋은 가격에 해가지고 많이 물량을 했는데 그 양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변동성이 있는데 그거를 농민분을 위해서 이게 많이 좋은 조건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고 잘못하면 농협이 이제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꼬여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만족스럽게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지 않을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작황이 잘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네. 와 이번에 대파 풍년이에요. 또 뭐 양파 풍년이에요. 근데 정작 시장에 가보면은 뭐 별로 안 싼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제가 여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이제 체감 물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실제 가격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객관적 그다음에 공식 소비자 물가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체감 물가라는 게 어떤 이런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체감이기 때문입니다. 네.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 물가와 어떤 이런 그런 공적인 그런 객관성을 바탕으로 조사된 그런 공식 소비자 물가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소비자는 굉장히 동질적이지 못한 집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뭐 경제 활동 분야 및 어떤 생활 양식이 천편일률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구입하는 품목과 구입 장소에 따른 가격이 워낙에 또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체감 물가와 이듬해 공식 물가 사이의 갭을 줄이기는 어려운 예.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그렇군요. 농작물 풍년 시 소비자들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라면은 그런 것은 소비자 가격과 그리고 어떤 산지 가격 사이의 간극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예. 있을 것이고 그것은 소비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신문에서 또 방송에서 또 우리 KBS 뉴스를 봤다고 해서 시장에 간다고 해서 바로 그런 내려간 가격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소장님 이렇게 산지 가격, 소비자 가격 간의 논란 정말 오래된 묵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농이 무슨 문제입니까? 농산물 유통 과정의 문제, 구조상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우리나라는 이제 쌀을 제외하고 식량 자급률이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한 식사 자리에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가정을 꾸리는 이 50대 주부가 하는 얘기가 예. 집에 고향이 제주도여서 제주도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구워주신 고등어가 맛있더라. 알고 보니 제주산이 아니라 노르웨이산이더라. 그렇죠. 예. 그럴 정도예요. 우리 식탁 위에 이 신토부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있는 쌀, 우유, 남아도라도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조차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 발전하면서 FTA 체결하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제 농업에 대한 비중을 줄여왔어요. 예. 가능한 한 농지에 공장 짓고 그러면서 보조금 주고 다른 작물로 유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농업 지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00여 개 넘는 이 농작물에 대해서 다 계약 재배하면 좋겠죠.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쌈짓 정말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재원을 가장 많이 지원했을 경우 이제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복지가 향상이 될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자조금 말씀하셨는데 자조금이 매칭 펀드이다 보니 이게 굉장히 금액이 적어요. 미미해요. 계란 자조금 30억 원밖에 안 돼요. 올해 해봐도. 그래서 매년 파동 나왔어요. AI 조류 독감 발생하면 가서 미국의 하얀 계란 수입해 왔고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야 우리끼리 좀 모아보자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뭐 가능한 한 계약 재배를 하고 농협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이제 이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농협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 농협 축산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름도 갖다다가 저렴하게 팔아야 돼요. 알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농협입니다. 네네. 종합농협이다. 그래서 예. 종합농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나는 궁극적으로 보면 기상이변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 이게 두 개의 전쟁을 거치면서 밀가루 가격, 곡물 가격 뛰면서 우리가 식탁 물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이걸 안보 쪽으로
식량 네. 문제도 네,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안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네, 지금 뭐 감사 인사까지 들으셨는데 곽 회장님 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아예 대기업 대형마트가 일종의 계약 재배하는 형태도 또 어떤 방법으로 사례로 듣게 되는데 지금 이 유통 구조의 문제, 정작 농가 쪽으로는 뭔가 금전적인 보상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유통 구조에서 상당히 층층이 쌓여 있는 이 구조 뭐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뭐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생산자 조직이 확대돼야 된다. 또 농협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종합농협에서 품목별 농협으로 좀 전환돼야 된다. 이런 부분 하나 생산지에서 대파 농협, 양파 농협, 그렇죠. 파프리카 농협. 그것이 무안에 있는 서남부 채소 농협이라고 대단히 그 좋은 사례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파하고 이 마늘을 전문으로 해서 그쪽 조합원들이 상당한 이렇게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농협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 이제 생산지에서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통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가락시장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락시장이 그 펀드 자금이라 합니까? 펀드 자금. 펀드 자금, 또 뭐 철강, 또 학원, 또 건설, 요쪽 급들이 가락시장에 농협이 하나 있겠으면 5개는 다 대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소비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익형 시장 도메인 제도라고 우리 농민단체가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시장 도메인 제도는 농안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락시장만큼은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해라. 그건 얘기가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중도매인들은 자기 이익을 따지려 하고 또 법인들은 자기들이 안 돼서 고리 뜯어요. 그게 그냥 수수료. 정부에서 지어준 그 거기에다가 가락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데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계속 그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락시장 얘기도 되시는데 김 교수님 이 곽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평가를 해주실 부분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유통구조 개선 부분을 오늘 뭐 우리가 논의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농산물의 가격 또 생산하는 농가의 또 경제적인 보상 이런 부분도 관련돼 있는데 농산물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온라인 도매 시장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온라인 도매 시장 하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좀 부연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니요 그 품목별 농협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 농협은 지역 단위 조직이고 자조금은 품목 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절충형으로 지금 나가고는 있습니다. 농식품목 어떤 거라면 주산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산지라면은 그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을 좀 묶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서나무 채소 조합처럼 품목 중심의 농협이 몇 개 더 만들 그걸 묶는 거죠. 묶으면 밑에서부터 이제 조직화돼서 품목 중심의 대표 조직으로 나가는 작업은 좀 진행 중이다. 그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가락시장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저희들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인은 상인이다. 그러니까 도매법인이든 시장도매인이든 다 영리 추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하는 역할은 특정 그보다는 상인들끼리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항상 유통 경로 간의 경쟁 그다음에 유통 인간의 경쟁을 시키면은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못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경쟁해야 되니까 담합은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하나로 나온 이제 온라인 도매 시장인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농산물 공영 도매 시장을 온라인으로 한 건 최초이고 이게 작년 11월 30날 개장했는데 여기 어떤 의미냐 하면은 도매 시장에 테두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락시장이든 어디든 그 시장 안에서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자기들만의 경쟁을 하는데 온라인 도매 시장은 전국에 있는 도매 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등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시간과 공간의 경쟁이 없고 그다음에 상물이 분리가 됩니다.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하려면 산지에서 물건을 실어와서
대기하고 경매하고 가야 되는데 온라인 도매 시장은 산지에 있는 농산물을 바로 경매를 온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낙찰자가 결정되면은 산지에서 바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류 효율성이 아주 막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나는데 온라인 도매 시장은 농안법의 그런 규제를 많이 안 받습니다. 농안법, 농산물 가격 유통하는 법률이라고 있는 농안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 온라인 도매 시장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은 산지 생산자 조직이 대형 유통업체 바로 거래합니다. 도매 시장에서 도매법인 거치지 않고 또는 도매 시장 법인이 우리 업체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기업 온라인몰과 바로 또 직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유통 단계가 단계 가게 돼 있는데 예. 이게 다 깨어진 파격적으로 유통 단계 많이 줄어드는 게 지금 온라인 도매 시장이 지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도매 시장 본인은 자기가 산지에서 물건 수집 바로 수출로 뺍니다. 그러한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그 틀이 없는 무한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온라인 도매 시장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실제 네. 개장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그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유통 비용이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 시장 10% 절감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벌써 확인이 되는 거고 또 농가 수치 가격도 한 4% 올랐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굉장히 솔깃할 정도의 내용으로 들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중간 마진을 좀 줄여서 산지와 소비자가 이제 직거래할 수 있다라면은 그보다 더 이상적인 일이 있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은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유통 환경, 유통 채널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그 플랫폼을 옮기는 추세에 농산물 이런 도매 시장 역시도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옮기는 것 역시도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선생님 근데 이렇게 이제 김상훈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보면 이걸 왜 안 해? 당장 이걸 하지? 이 방법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 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견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또 더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이제 온라인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중국 플랫폼이에요. 알리는 이미 한국관을 만들어서 신선식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저토마토가 반값, 군산 딸기가 반값이에요. 그러니 일주일 만에 저희 거의 입점하겠습니다라고 손든 데가 10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 플랫폼만 제공했는데 국산을 중국 쇼핑몰에서 사야 되는 시절이 온 거예요. 걔네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입점만 해주시면 입점 수수료 안 받고요. 판매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라면서 지금 하나 둘씩 입점하고 있고 심지어는 LG, CJ, 삼성까지 지금 입점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 그 도소매 시장, 음식료 판매 시장까지도 우리 플랫폼에서가 아닌 다른 나라 플랫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위기가 하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특수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로 먹는 주식이나 과일, 주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소규모 농이에요. 아무리 대기업 농인 외국계, 중국계하고는 우리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럼 백전백패예요. 그러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요. 정말로 특수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이 먹거리만큼은 적정 수준의 농축산물을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지금 포도의 경우가 아주 정확하게 이 롤 모델인데 포도 가격은 많이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느냐? 수입 물건도 있지만 샤인머스켓이라는 대체품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고품질의 고부가가치의 품목을 만드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산이 가장 맛있어요. 이걸 키워야 돼. 이걸 K푸드 10평에 태워서 가능한 한 우리가 잘하는 것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산물 관련이고 장바구니 물가니까 이거 뭐 토론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는 인식이 들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 농가 그리고 소비자 차원에서 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뭔지 30초씩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안혜리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사무국장님 어때요? 예.
사실상 다시 한번 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기후 위기에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생육 환경 관리를 통해서 차세대 가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체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고품질의 고부가가치의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품종들의 개발 역시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나아가 어떤 스마트팜 등 같이 어떤 기후 변화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덜 받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조금 더 기반 조성을 하여 조금 가격이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치솟지 않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굵직하고 싱싱한 대파 가지고 나오신 진도 대파 생산자협회의 각기성 회장님 30분 정도 정리해 주신다면요. 참 대파가 이렇게 이 핫하게 이렇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올해는 또 망파가 될 겁니다. 분명히 또 노타를 칠 예상입니다.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이 저고가 정책과 저농산물 가격에 의해서 농민들 그렇게 손해 보다 보니까 지어질 농사가 없어서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너져가는 농촌 이 부분을 전 국민적으로 더 한번 생각하시고 거기 핵심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이인철 소장님요. 정부는 이제 물가 전담 공무원 이제 부활시켜서 물가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사과국장님은 1년 내내 사과하고 계시거든요. 물가가 중요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못 따라잡는 이유가 사실은 뭐 연령도 있지만 물가 때문이에요. 고물가 때문에 바꿔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3년 연속 물가가 소득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는 예적금 깨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발 물가 좀 잡아주십시오. 네. 김 교수님. 일단은 그 농산물 가격 불안의 요인은 생산 단계 두 가지입니다. 재배 면적이 불안하거나 재배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상일은 생산 과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재배 면적은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더 노력을 할 거고 기상 요건은 아까 스마트팜이나 비축 같은 걸로 좀 대응을 하고 그다음 유통 단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